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8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제. 자, 정리해드리면, 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그래서 도시군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도시군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개발 정비되도록 해서 공공권의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국계법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이라는 걸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요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로부터 용도 지역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대통령령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가하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고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의 규정을 다 따라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뭐라고 하냐면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는데, 자, 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용도 지역의 규제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각 법령에서 정한 대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국계법에서 정하는 대로 하면 되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대로 하면 되고, 정비 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도시군계획 사업은 용도 지역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군계획사업은 하나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시행을 하면 돼요. 따라서 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려면 부합해야죠. 용도지역에 부합하면 돼요. 그리고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함부로 해요, 하지 마요? 하지 마. 하려면 뭐 받아서 해요? 허가 받아서 하세요. 이게 지금 배우려고 하는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허가를 신청하려면 이자는 신청서에 토지니까 개발을 위한 계획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뭐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를 신청하세요. 이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용도 지역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되어야 합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토지의 개발은 용도 지역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뭐 한다는 거예요?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얘는 용도 지역에 부합되게 해야죠.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하기 전에 시장 군수한테 뭘 받아서 해라? 허가를 받아서 해라. 이 제도가 개발행위 허가제. 그러면 토지를 개발한다는 게 뭡니까? 토지를 조성하는 거죠.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조성하는 거예요. 즉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것이 토지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면 되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때는 용도 지역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하세요. 됐죠? 근데 그거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하기 전에 시장군수한테 뭐 받아서 하세요? 허가 받아서 하세요. 됐나요? 자, 근데 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도 개발행위가 되고, 토석을 채취하거나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발행위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경작을 위한 것, 뭐를 위한 거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얘는 원칙 허가 받아요, 허가 없이? 허가 없이 하면 되는데, 경작을 위한 거라 하더라도 타인의 농작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뭐를 수반하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뭐 받으세요? 허가 받아서 하세요. 다만 지목 변경을 위한 거라 하더라도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것, 뭐 한 건요? 경미한 건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건 항상 생활과 관련된 거죠? 네, 생활과 관련된 토지의 개발은 뭐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즉,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됐죠? 자, 두 번째는 농림지역에서, 무슨 지역에서요? 농림지역에서, 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는 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뭐 없이 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단, 그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어류 양식장을 설치하는 건 개발행위가 되는 거죠?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조성이 완료된 대지래요. 뭐가 완료된 대지래요? 조성이 완료된 대지는 개발이 끝난 대지죠. 이미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조성이 완료된 대지예요. 그 대지에다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하려면 땅 파야 돼요, 안 파야 돼요? 굴착을 해야죠. 이러한 형질 변경은 부수적인 형질 변경이라 뭐 없이 할 수 있다고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됐나요? 또 한 가지 갑니다. 자, 국가 지자체가 한대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공익을 위해서 한대요. 뭐를 위해서 한대요? 공익을 위해서 하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한다.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갑니다. 자, 보세요.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합니다. 이 얘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분할한다는 얘기죠.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토지의 일부를 공용지,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분할하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행정재산이래. 무슨 재산이요? 그럼 누구 거예요? 국가, 지자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그렇죠? 근데 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 건 행정재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존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보존재산은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일반재산은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일반재산을
매가 교환, 양효하기 위해서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소규모를 공부합니다. 무슨 규모요? 무슨 규모요? 소규모. 자,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소규모의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소규모 공작물은 다 50 이하인 거. 면적도 50 이하, 무게도 50 이하, 부피도 50 이하. 그러니까 즉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는 소규모 공작물이라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토속 채취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있죠? 이거의 소규모 행위는 면적은 25 이하, 나머지는 50 이하면 소규모의 토속 채취, 소규모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돼서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소규모와 관련된 건요, 한 15년 전에 나왔어요. 몇 년 전에 나왔다고요? 15년 전에 나오고 그 이후로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로 문제는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생활과 관련된 거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생활과 관련된 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허가받은 걸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하기 전에 뭐 받으세요? 허가 받으세요. 궁법의 논리죠. 근데 경미한 변경은 허가 받는다, 허가 없이? 허가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게 경미한 거고, 개발 면적은 뭐 하는 거예요? 축소하는 거.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 범위 안에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계획서를 첨부해야죠.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 위해 방지 계획,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근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무슨 구역은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뭐한 곳이다? 곤란한 곳이니까 거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허가를 신청하면 시장문서는 며칠 안에 알려주는 거죠? 15일 안에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떨 때 허가를 내주고 어떨 때 불허가를 내줍니까? 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용도 지역의 지적 목적에 뭐 해야 돼요? 부합하고 도시공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얘 허가냐 불허가냐를 내줄 때는 이 용도 지역의 내용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으냐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요?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이 용도 지역에 관한 거를 적용하는 기준을 정해주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3개의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보세요. 시가와 용도라는 게 있어요. 무슨 용도요? 시가와 용도는 어떤 거냐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적용할 때 용도 지역의 이 규제 있죠? 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서 용도 지역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으냐를 따지는 용도를 무슨 용도라고 그래요? 시가와 용도.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무슨 지역이요? 공업지역.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하죠? 그러면 그 개발행위가 요거에 규제 있죠? 요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따져서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결정해주는 용도지역 있죠? 거기를 무슨 용도라고 한다고요? 시가와 용도. 자, 이번에는 유보용도라는 게 있어요. 무슨 용도요? 무슨 용도요? 무슨 용도? 유보한다는 얘기죠. 뭐를요?
용도 지역에서의 이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유보하는 용도라는 거예요. 그쵸? 즉 용도 지역의 규제를 조정하면서 적용해줘야 되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유보 용도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쳐서? 시위를 거쳐서 용도 지역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적용하는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요? 유보 용도. 그럼 그런 데가 어디입니까? 이거 잘 알아둬야 되는데 계획관리지역. 무슨 지역이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 녹지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자연, 녹지지역에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뭐 하려고 하면 개발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에 이 규제 있어요? 없어요? 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강화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완화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무슨 용도라는 거예요? 유보용도. 그러면 제일 마지막은 보존용도죠. 보존용도는 용도지역의 규제를 좀 더 완화한다는 거예요? 강화한다는 거예요? 강화하는 거죠.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자, 그러면 갑니다. 시가와 용도는 무슨 용도는요? 시가와 용도는 이미 개발이 끝난 곳이고, 맞아요? 보존 용도는 개발 행위가 잘 일어나는 곳이 안 일어나는 곳이에요? 안 일어나는 곳이고, 그러면 이 유보 용도라고 하는 데는 개발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유보 용도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시장군수는 이 유보 용도를 대상으로 해서 난개발되는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수립해줘야 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성장관리 방안이. 무슨 방안이라고요? 성장관리 방안. 그러면 성장관리 방안은 원칙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어디를 대상으로? 유보 용도를 대상으로 누가? 시장 군수가 미리미리 수립해 놓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성장관리 방안. 근데 원래는 어디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유보 용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필요하다면 보존 용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전체 면적의 얼마 범위 안에서? 20% 범위 안에서. 그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다면 여기에서도 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거예요? 난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성장관리 방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건 뭐겠어요? 개발의 규모에 맞게 뭐 설치해 주는 거? 기반 시설을 설치해 주는 요 두 가지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죠. 자, 그러면 개발의 규모는 뭐겠어요? 이거죠, 이거. 여기에 어떤 용도 규제를 할 건지,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맞게 기반시설의 규모를 갖춰서 배치해 주는 거 있죠? 요거는 성장관리 방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유보용도 지역에, 여기 보세요. 유보용도 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됐다라는 건 난개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규모와 기반시설의 규모를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보용도의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됐다는 얘기는 이 용도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강화해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완화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다시 한번. 유보용도는 어떤 데냐면 용도 지역의 이 규제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도 할 수 있고 강화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강화가 만약에 용도 지역의 규제를 강화해서 적용한다는 얘기는 개발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억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는 거는 여기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는 것 개발을 한다 안 한다?
하는데 그 개발이 난개발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유보 용도 중에서도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데는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용도 지역의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어요? 완화해야 되겠어요? 완화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계획관리, 원칙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얼마예요? 40.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100%죠. 근데 여기에 계획관리 지역에 뭐가 수립되어 있다?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여기에서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다면 됐어요? 예, 이 건폐율을 강화한다, 완화한다? 얼마까지? 그래요. 이거 그런 거 외우면서 뭐. 자, 용적률은 강화한다, 완화한다? 완화한다. 어디까지? 125%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생산관리 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20%로 똑같죠. 근데 생산관리 지역의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80%고 자연녹지 지역의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100%죠. 이런 곳에 뭐가 수립되어 있다면,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됐다면 얘는 용적률은 완화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안 시켜주고 뭐만? 건폐율만 얼마까지? 30%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어요. 만약에 유보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곳에서 개발 행위를 하는 자는 여기에 부합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부합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부합되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관리 방안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래서 시장군수가 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려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뭘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듣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수립고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수립되어 있는 곳에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무엇에 부합되게? 성장관리 방안에 부합되게 개발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자, 허가 기준 갑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러한 토지의 개발도 난개발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쨌든 토지는 무조건 되고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얘네들도 개발의 뭐에 맞게? 규모에 맞게 뭐를 설치할 수 있어야 돼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지 허가 내주겠죠. 자, 그러면 개발의 규모는 토지를 개발하는 건 뭐 하는 거니까? 조성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러한 개발은 용도 지역에 부합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발의 규모는 용도 지역별 토지의 형질 변경의 면적으로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상, 자, 생, 만, 공, 3만, 관리지역, 농림지역도 3만,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얼마라고요? 5천 미만. 거기에 적합해 허가 내줍니다. 근데 문제 한번 또 내보죠. 원래는 이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되는데 이 개발행위 규모 이상이에요. 그럼 원래는 허가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미만이어야지 허가 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면적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럼 원래는 허가를 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여 면적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냥 허가 내주면 된다, 안 된다? 관계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줘야 돼요. 됐나요? 근데 보세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곳이에요. 그럼 우리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곳에는 무조건 되고 무엇에 부합되게? 근데 이 성장관리 방안에서 여기에서 개발을 하려면 이 규모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정해져 있다면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곳에는 이 면적 이상으로 해야지 허가를 내줄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곳에서
개발행위 규모 이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면 거기는 무엇에 부합되게 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되게. 이거에 부합되게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되게 해야죠.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개발을 하려면 요 규모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정했다면 거기에서는 개발행위 규모가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좋아요. 자, 이러한 개발행위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뭐 해야지? 적정해야지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을 따져보면 이런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뭐 하고자 할 때는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신청하죠. 그러면 시장 군수는 이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성장 관리 방안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환경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고려해서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며칠 안에? 15일 안에. 됐죠? 자, 이번에는 시장군수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조건부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붙였다는 얘기는 이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이 조건의 이행의 의무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항상 사인에게 의무를 부여할 때는 그 자의 뭘 들어야 돼요? 의견을 들어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사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이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조건부 허가를 받는 자가 공적인 자라면 믿어요? 못 믿어요? 믿으니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그 20%의 금액은 원칙 뭐로 예치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 무조건적으로 공법은 원칙이 뭐예요? 현금. 근데 보증서로도 예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자가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면 보증금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요. 언제 돌려주냐? 준공검사를 받으면 즉시 반환해줘라. 됐나요? 자, 개발행위 허가는 제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유,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사인의 공법상의 행위는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개발행위는 토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거죠. 근데 토지는 항상 무엇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자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면 누구나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님도 제한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또 누구도요?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는데 이자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려면 관계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야 돼요? 심의.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이면 어디에 심의요? 중앙.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라면 지방. 됐죠? 한 가지 더.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이렇게 제안을 할 때는 심의를 거치기 전에 시장군수의 뭐까지 들어야 돼요? 의견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토지에 대한 제한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3년. 1회 안에서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에요. 무슨 지역이라고요?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인데 거기에
조수류들, 수목, 우량 농지 보존해줘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보존. 그럴 때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연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1회 안에서 몇 년 이내? 3년 이내. 이번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서 개발이 일어나면 환경, 미관, 경관,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곳이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회 안에서 몇 년 이내? 3년 이내. 연장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다음 회에 해당하는 지역은 1회 안에서 몇 회 안에서? 몇 년 이내에서 2년 이내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기간을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갑니다. 첫 번째는 도시군 계획.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에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 무슨 계획이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에요. 즉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뭐가 지정돼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 지역.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뭐 중이에요? 수립 중인 지역이에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려면 뭐를 먼저 지정해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뭐가 되면, 수립되게 되면 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주체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늦춰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1회 안에서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서 연장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됐나요? 이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허가의 효과입니다. 이제 이자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뭐 했어요? 완료했으면 시장 군수한테 뭘 받으라는 거예요?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공사를 수반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는 자는 뭘 받아야 됐어요? 허가 받아야 됐죠? 근데 허가 안 받고 개발을 했어요. 더 나가서 허가받은 내용하고 다르게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는 원상회복을 명령 내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는 원상회복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그 자가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대집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건 뭐 상식이고요. 사인이 공법상 규정을 위반하면 가장 엄한 형사처벌 받습니다. 3. 됐죠? 네. 그 밑에 보면 공공시설의 기속이라는 문제 나오죠? 자, 이건 어디나 똑같은 거니까 알아두면 돼요. 설명해 드립니다.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행정청일 수도 있고요. 행정청이 아닌 자일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어쨌든 이자들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미 공공시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자들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이 공공시설에 대체가 뭔지 알죠?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를 했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시설을 원래부터 있었던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거의 문제가 공공시설의 기속 문제예요. 그러면 요 공공시설에서 업무하는 관리청들이 있어요, 없어요? 관리청은 공공 업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새로운 공공시설 있죠? 이거는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새로운 공공시설은 관리청에게 무조건 되고 어떻게 기속된다고요? 무상으로 기속이 됩니다.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예요. 얘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만약에 행정청인 자라면 이거를요 무상으로 가져가요. 어떻게 가져간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행정청인 자라면 관리청하고 교환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예요. 그러면 이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자가 새로운 공공시설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설치하는데 들어간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실은 이거보다 이거 새 거니까 둘 중에 가격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비싸겠어요? 이게 훨씬 비싸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가 1억 2천인데 얘 건설하는데 1억밖에 안 들었어요. 됐어요? 그러면 행정청인 자는 이 가격 따진다 안 따진다? 그냥 무상으로 바꿔가요.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1억의 범위 안에서 1억까지만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럼 다 받으려면 얼마를? 2천만 원을 관리청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인 자는 중공검사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으니까 얘는 그 사실을 관리청에게 뭐한 때? 통지한 때 무상으로 기속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다 공사 끝나고 나면 뭐 받아야 돼요? 그럼 얘는 언제? 중공검사를 뭐한테? 받은 때 이렇게 기속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건 어디나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서 하나 알아두면 골고루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자, 이게 공공시설의 기속의 문제고, 넘기면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제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대로 토지를 개발하겠죠? 근데 보세요. 이자가 개발하는 데가 시가와 용도예요. 무슨 용도라고요? 그럼 어디, 지역이 어디예요? 아니, 도시지역 그러면 안 되죠. 저기 써 있는데. 무슨 지역이라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쵸? 여기가 시가와 용도라는 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적용할 때 용도지역의 이 규제 있죠?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뭐한 곳이 있더라? 곤란한 곳이 있으면 됐어요? 개발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 이 토지는 효율적으로 이용이 된다? 난개발이 된다? 난개발이 되니까 이거를 시가와 용도래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난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해 줘야 될까요? 강화해 줘야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곳이라서 시가와 용도라 하더라도 용도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개발밀도 관리. 근데 구체적으로 강화되는 범위가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용적률. 이러한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최대한도를 얼마까지?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발하는 자가 어떠한 기반시설을 설치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예요.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같은 거 있죠? 공원, 광장, 뭐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이러한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가 뭐하다는 거예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곤란합니까? 연수 나오면 몇 년? 2년. 플러스 나오면? 20%. 에이, 잘 모르는구나. 한번 봐요. 수도인데 수도 설치하기가 곤란한 거죠? 앞으로 몇 년 안에? 2년 안에 수도의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이 수도를 설치할 수가 있다 없다? 하수도 앞으로 몇 년 안에? 2년 안에 하수도의 용량을 초과할 것 같은데 하수도를 설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학교, 여기 학교에는 대학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초중 고등학교 얘기합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2년 안에 기존에 있는 학교의 학교 수용 능력을 얼마 정도 초과할 것 같은데 20% 이상 초과할 것 같은데 학교를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곳이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시장군수가 이렇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됐나요? 개발의 밀도 있죠? 별도로 개발의 밀도를 관리해 주기 위해서 이런 곳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했다면 이를 지자체 공보에 뭐 해주라는 거예요? 고시해줘라. 이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이야. 자, 이번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닌 지역이에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닌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개발을 하는 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이자들 보고 기반시설 설치하라고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게 뭐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런 곳이 어딥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닌 곳이면서 행위 제한이 뭐 되는 곳, 완화되는 곳 또는 행위 제한이 뭐 되는 곳, 해제되는 곳. 상대적으로 개발 행위가 개발이 20% 이상 증가된 지역 있죠?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됐다든지 인구 증가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정하면 자, 이자들 보고 알아서 사인 보고 알아서 기반시설 설치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시장군수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있죠? 설치계획을 수립고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연면적 무슨 면적이요? 물어보겠어요. 연면적이면 토지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그쵸? 연면적 얼마를 초과하는? 200제곱미터를 뭐하는? 초과하는 토지 나와야 돼요? 건축물 나와야 돼요? 건축물을 뭐하는 자? 신축, 증축하는 자. 신축, 증축하는 자는 이 기반시설 설치나 그 설치를 위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 있죠? 비용을 시장 군수에게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비용은 원칙 뭐로 내는 거라고요? 무조건 되고 공법은 현금이죠? 근데 물납도 할 수 있다 없다? 그쵸. 물납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보세요. 그러면 자, 요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뭐요? 건축물의 용도는 사람이 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부여된다 그랬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용도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용도라면 기반시설
많이 설치해줘야 돼요? 적게 설치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반시설 설치해줘야 되는 건 많아져요? 적어져요?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걸 유발하는 정도가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게 기반시설 유발계수예요. 여기 보세요. 의미 파악했으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위락시설. 제일 높은 게 뭐라고요? 위락시설. 그리고 마지막 일정대. 마지막 뭐요? 일정대가 숙박시설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숙박시설의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마지막 일정대니까 얼마예요? 1.0이에요. 됐어요? 예. 위락시설이 제일 높고 일정대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숙박시설. 갑니다. 그러면 숙박시설 바로 위에 있는 게 1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위락시설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게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이에요. 됐나요? 자, 위락시설 유발계수 혹시 외웠나요? 얼마죠? 거봐, 이거 외웠잖아. 아유, 이거 안 외워도 되는데 외웠네. 자, 위락시설이 2.1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 1점대가 뭐라고요? 숙박시설이 1.0이죠? 그러면 2종 근린생활시설은 2.1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럼 몇보다는 높아요? 1.0보다. 그쵸? 한번 가봐요. 자, 1종 근린생활시설은 숙박시설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1점 몇이겠어요? 1점보다는 높을 거 아니에요? 3이 1.3. 됐나요? 2종 근린생활시설은 1.6이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은 1.3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중간이면 1.45. 근데 너무 이상하죠? 1.4예요. 몰라도 돼요, 이 숫자는. 숫자 뭐 해도 된다고요? 몰라도 돼요. 제일 높은 게 뭐라고요? 마지막 1점대가 위락시설 밑에 뭐 있다고요? 숙박시설 바로 위에는 됐죠? 그 중간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있어요? 하나 더. 숙박시설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의료시설이에요. 숙박시설 바로 아래에 있는 게 뭐라고요? 그럼 얘는 1.0보다는 작죠? 얼마겠어요? 0.9. 됐어요? 그리고 의료시설 밑에 있는 건 되게 많아요. 답이 얼마예요? 0.7. 얘보다 0.9보다 낮으니까. 이해하셨어요? 외우지는 마세요. 의미 파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자가 비용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자는 비용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그러면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시장군수가 지정할 때 여기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얘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시장군수가 지정해야 되고, 지정했다면 이를 고시해줘라 이렇게 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거니까 주민의 의견 듣는 절차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비교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라고 해서 건축 허가 의제되나요, 안 되나요?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건축 허가 의제된다. O일까요, X일까요? X죠. 그쵸? 안 돼요. 개발행위는 지금 개발행위 아시죠? 얘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에 관련돼서만 허가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건축물, 건축허가는 그 건축물 자체가 어떠해야 되는 것까지 다 검토를 해야 안 해요. 하니까 개발행위 허가받았다라고 해서 건축허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개발행위를 허가받으면 이자가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려면 건축법에 의해서 뭘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시장군수는 이자가
건축허가 받은 날 있어요, 없어요? 그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야, 돈 내. 이 비용을 뭐 하라는 거예요? 부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언제까지 이거를 돈을 내야 됩니까? 물어보면 사용 승인을 뭐 할 때까지? 신청할 때까지 이 비용을 납부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여기까지가 국회법이고요. 됐나요?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건축법 나갈 거예요. 무슨 법 나간다고요? 건축법 나갈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